자,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신경님의 농무라는 작품 보도록 할게요. 올림포스 교재 62페이지입니다. 농무 제목 보니까 그 제목의 의미는 농민들의 춤이야. 농사 농자의 춤출 무자거든. 농민들의 춤인데 농촌에 가면 사실 지금은 많이 볼 수는 없지만 그 꽹과리나 북 같은 거, 장구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춤을 많이 추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 풍물에 맞춰서 추는 그런 농무들의 춤을 우리는 농무라고 합니다. 이런 춤을 추면 기분이 어떨까? 굉장히 신명이 나겠지. 그치? 그리고 굉장히 흥이 날 겁니다. 그쵸? 그 농촌 일을 하면서, 농사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고된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런 농무를 추면서 신명과 흥으로 달래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했던 게 바로 이 농무거든. 그래서 신명과 흥, 그 다음에 뭐 생명력, 이런 것들이, 이 농무를 통해서 북돋아집니다. 그래서 농촌의 어떤 힘든 일들도 그런 농무를 추면서 잊으려고 했던 그런 농민들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게 바로 농무라고 볼 수가 있거든. 자, 이 시에 대한 배경 지식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6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63페이지에 3번 문제 보기 한번 보면은 이 시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밑줄 긋게 몰락한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자,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세모치겠습니다. 산업화가 본격화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산업화 정책으로 인해서 농촌의 많은 인구가 어디로? 도시로 이주하게 됐는데 그 결과 농촌의 몰락이 가속화됐습니다. 또 정부의 저고가 정책이 지속되면서 옆으로 밑줄 그을게 농민들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계속 밑줄 도시 빈민이나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시에서의 어떤 배경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몰락한 농촌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촌은 굉장히 피폐해져 있고요. 그리고 농촌에서의 젊은이들이 도시화가 되면서 어디로 이주를 할까? 도시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도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농촌은 상대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 그런 상황 속에서 농민들은, 농촌을 지키고자 했던 농민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 굉장히 서럽겠죠? 그리고 어떤 울분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어떤 한의 정서도 드러날 거야. 그치? 그래서 서럽고 울분이 담겨있고 한의 정서가 있는 이 농민들이 농무를 추면서 이런 서름과 울분과 한을 흥으로써, 농무로써, 신명으로서 조금 달래보고자 했던 그런 농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내용들을 적은 게 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자, 2번 문제에 보면은 이 시가 어떻게 시상에 전개되는지 나와 있어. 보면은 텅 빈 운동장, 소주집을 거쳐서 그다음에 장거리, 세전, 도수장으로 이동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공간을 따라가면서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거든. 이런 공간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 텅 빈 운동장에서 시적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소주집, 장거리, 세전, 도수장으로 이동해 가면서 시적 화자는 어떤 행동과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시의 주제를 파악하기가 조금 용이할 것 같아요. 자, 시의 내용 보기 전에 62페이지에 자, 제목 밑에 보면 특징이 나와 있거든. 한번 볼게. 서사적이고 극적인 시상 전개로 몰락한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한을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당연히 한이 드러나겠다. 그치? 왜? 이 작품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고 시적 화자는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떤 농무를 추는 또는 농무를 보는 그런 시적 화자일 가능성이 높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서, 한의 정서나 서름의 정서를 느끼는 시적 화자가 당연히 드러날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줄 여러분들 밑줄 그어 놓고요. 특징에서 첫 번째 줄 밑줄 그어 놓고 공연을 마치고 공연을 마치고라고 되어 있네. 그럼 시적 화자는 직접 농무를 추면서 농무 공연을 하는 사람이겠다. 그치? 공연을 마치고 술을 마시며 농무를 추는 농민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자, 밑줄 그을게요. 당대 농민의 부정적인 현실 인식과 울분, 한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밑줄 긋겠습니다. 밑에 작품 바프로는 아까 우리가 3번에서 봤던 그 내용이
내용이야. 시대적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고요. 시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텅 빈 운동장 메모해야겠다. 맞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 거 우리 문제에서 확인했습니다. 공간이 나올 때 그 공간을 네모치면서 볼게요.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 네모할게요. 소주집에서 뭐 하냐면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가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장거리 네모해야겠다. 그치? 시적 화자 소주 마시고 장거리로 나섰어. 장거리 나서면서 이제 그 꽹가리 치면서 가겠지. 따라 붙어서 악을 쓰는 건 쪼무레게 될 뿐 처녀애들은 기름진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낄낄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외되지만 이까짓 것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어떤 현실인지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그치? 조금 이따가 보고요. 아예 옆편네들에게 나 맡겨두고 쇠전 네모할게요. 쇠전을 거쳐서 도수장 네모해야겠다. 맞지? 도수장 앞에 와서 돕니다. 도수장까지 계속 이제 그 녹물을 추면서 오는 거야. 그러면서 시적 화자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붉거나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하면서 녹물을 추면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 것도 같다. 그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텅 빈 운동장이 있는 그런 공간인데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어떤 무대에서 막이 내렸습니다. 그쵸? 녹무의 공연이 끝난 것 같아요. 하강의 이미지다. 그치?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인데 이 가설 무대에 구경꾼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쵸? 막이 내렸다. 그리고 구경꾼들은 다 돌아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간이 운동장인데 어떤 운동장인 거야? 수식해주는 말 잘 봐야겠다. 그치? 텅 비어있는 운동장인 거야. 텅 비어있는 운동장에서 공연을 끝나고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 얘들아? 그렇지. 공허함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또는 허무함을 느낄 수가 있겠고 그런 감정들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여기 쓸쓸함이라도 나와 있네. 쓸쓸함도 당연히 느낄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공연이 끝났으니까 어떤 분장 같은 것들을 했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할게요. 시적 화자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화장을 한 그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와 소주집 네모했다. 맞지? 소주집에 몰려서 술을 마신다라고 되어 있어. 소주집에서 공연이 끝났으니까는 술을 마십니다. 자, 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밑에 나와 있어. 그 이유가 뭔지 볼게요. 밑줄 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 그 이유가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그래서 시적 화자는 공연을 끝내고 술을 마시면서 답답하게 사는 것 그리고 고달프게 사는 것 지금 삶이 답답하고 고달프다는 거야. 그 속에서 무엇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그렇지. 원통하다라고 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출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지. 직접적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직설적이라고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통하다 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소외된 농민들 그리고 피폐한 어떤 농촌 현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답답하고 또 원통하다라고 이야기해주는데 이 배경을 모르더라도 봐봐. 텅 빈 운동장인 거야. 그치? 그리고 구경꾼들이 없다. 그다음에 다 돌아가 버렸다 라는 거고 그러면서 술을 마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 시적 화자가 굉장히 고달프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얘들 계속해서 볼게요. 꽹가리를 앞장 세워서 이제 장거리로 나섰습니다. 그쵸? 꽹가리 확 치면서 가는 거야. 농무 치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따라붙어서 막 신이 날 거 아니야, 흥이 날 거 아니야. 근데 따라붙어서 악을 쓰고 흥을 돋아주는 게 누구냐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자, 쪼무레기들 밑줄 그을게. 쪼무레기들 뿐인 거야. 쪼무레기들 밖에 없는 거. 쪼무레기라는 거는 되게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처녀애들은 어린 아이들, 어린 여자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럼 어린 여자아이들은 기름진 담벼락에 붙어서 철없이 낄낄 대는구나 라고 되어 있다. 그치? 낄낄낄낄 막 웃고 있는데 철없이 낄낄 대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농민들의 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봐봐. 이 장거리에 갔을 때는 꽹가리를 치면서 가는데 지금 따라붙어서 흥을 돋우는 거는 쪼무레기들인 거야. 그치? 그리고 굉장히 어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이나 처녀애들이라고 했다. 그치? 남자나 또는 젊은이들, 젊은 청년들 있다 없다. 젊은 청년들은 따라붙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농촌의 현실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농촌에 이런 남자나 젊은 청년들이 있다 없다. 거의 없는 거야. 사실 농무를 추면서 흥이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거기에 달라붙는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들밖에 없다라는 건 젊은 청년들이 도시로 많이 이주해 갔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외되고 또 굉장히 피폐한 어떤 농촌 현실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시적 화자는 여기에서 어떤 정서를 느낄까? 내가 막 신나게 농무를 추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같이 흥을 북돋아 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만 달라붙어 있고 이 아이들은 철없이 낄낄낄낄 거리고 있는 거야. 농민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치? 농무를 추는 건 사실 자기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힘든 거를 흥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또 남자들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흥을 농무를 추는 거에 이렇게 같이 흥을 이렇게 일으켜주면은, 아, 이 사람들도 농촌 일을 하면서 힘들었구나. 공감대가 형성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쪼무레기들,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붙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농촌 현실이 또 농사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공감할 수 없는 아이들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철없이 낄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자신들을, 이 농무 추는 이 자신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이 젊은 청년들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낄 거고요. 또 울분이라든지 또는 서러움, 이런 것들을 시적 화자는 많이 느끼겠지. 그치? 자신들을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꺽정이라고 했을 때 임꺽정을 이야기하는데, 임꺽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임꺽정처럼 울부짖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임꺽정을 비유하고 있는데, 임꺽정이 왜 위정자들에게 저항했던 그런 의적이잖아. 농촌 현실을 굉장히 괴롭히고, 농촌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좀 착취하고 억압했던 그런 위정자들에 대해서 정의를 좀 구현하기 위한 어떤 의적 생활을 했던 게 바로 이 임꺽정이었는데, 그래서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임꺽정처럼 울부짖는다라는 건 이 임꺽정처럼 어떤 저항의식을 가지고 이 농촌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해해되지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리미는 세모 칠게요. 꺽정이는 동그라미 치고, 꺽정이는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서리미는 세모치고, 서리미는 꺽정이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서리미는 나중에 이 임꺽정을 배반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인물이거든. 즉, 이 서리미는 어떤 사람일까요? 농촌 현실에 있다가 같이 저항하고 같이 농촌을 지키고자 했다가 어디로 가버린 사람들, 도시로 가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서리미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거든. 서리미처럼 해대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산구석에 처박혀서 발버둥 쳐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밑에 나와 있어. 왜냐하면, 자, 밑줄 그릴게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치? 자, 얘들아, 비료값도 안 나오는
안 나오는 농사 일이라는 건 굉장히 피폐하고 역시 굉장히 몰락한 농촌의 어떤 몰락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몰락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피폐하고 또 몰락한 농촌의 어떤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지. 알겠죠? 자, 보세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옆편네들에게나 맡겨두고 세전을 거쳐서 세전이라는 곳은 소를 사고 파는 그런 곳인 거야. 그래서 그런 곳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도수장인 거야. 도수장 어떤 곳인지 알지? 그 소나 돼지를 잡는 그런 곳이잖아, 그치? 네, 그런 곳에 왔는데, 자, 세전을 거쳐서 도수장 앞에 와 돌 때는, 자, 여기 밑줄 그을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얘들아, 신명이라는 거는 표면적인 의미는 어떤 거야? 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신이 난다라는 건데, 지금 텅 빈 운동장부터 쇠점까지 거쳐오면서 시적 화자의 정서는 좋아, 안 좋아? 굉장히 안 좋다, 그치? 굉장히 답답하고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고, 원통함을 느끼고 있고, 피폐하고 소외된 또 몰락한 농촌 현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시적 화자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시적 화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도수장에 와서는 점점 더 흥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시적 화자가 흥이 나는 거야, 얘들아. 정말 시적 화자가 흥이 나는 게 아니지, 그치? 근데 지금 점점 흥이 난다, 신이 난다, 신명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사용된 표현 방법은 뭘까? 실제로는 흥이 나지 않는데 흥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치? 자신의 감정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반어적 표현인 거고, 이 표현이, 이 문장이, 이 구절이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틀린 거야. 역설적인 표현은 나타나 있는 이 구절에 모순돼야 돼. 말이 안 되는 그런 구절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말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직접 화자의 어떤 심정과 상황과 반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어적 표현인 거고, 그러면 이것이 있는 이 신명이 나면서 농무를 추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 상황 자체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봐봐, 시적 화자는 피폐해져가고 몰락한 그 농촌 현실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고 또 서름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잖아, 그치? 그런데 신명이 나는 동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는 거잖아, 그치? 상황 자체는 모순이고 여기 나타난 이 표현 자체는 반어적인 표현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역설적인 상황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적어 놓을까, 그러면은? 실제로는 화자는 이렇게 분노를 느끼고요, 또 서름을 느끼는데, 서름을 어떻게? 신명 나는 동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지금. 그치? 신명 나는 동작으로 표현이라고 하면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표출이라고 적을게요. 표출하고 있는 거야, 그치? 분노한 느끼는 서름의 감정을 신명 나는 동작, 마음과 행동이 모순된 거잖아, 지금, 그치? 마음과 행동이 지금 모순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상황 자체는 역설적인 상황이고요, 여기 나타난 표현 자체는 반어적인 표현인 거야. 알겠지?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틀린 거야. 왜냐면은 이 문장 자체는 모순되는 문장이 아니니까. 그치? 모순되는 구절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피폐해져 가고 있고 농촌 사회가 몰락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름을 느끼는데,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라고 해서 흥이 굉장히 고조되어 가잖아. 그치? 흥이 고조되어 간다는 건 결국 뭐가 고조되어 가는 걸까? 어떤 감정이 고조되어 가는 걸까?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울분이나 서름이나 한이나 이런 것들도 고조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지. 그치?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글프고 너무 섭섭하고 너무 울고 싶은 거야. 왜? 현실이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이 도주장에 왔을 때에는 흥이 점점 고조되고 신명이 고조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런 서름과 또 한과 이런 울분도 같이 고조되어 가기 때문에 역시 신명이 더 고조되어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알겠죠? 자, 마지막 두 행을 좀 묶어놓고 정리하겠습니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또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라고 하는 이 두 행은 결국에 농무잖아, 농무. 지금. 그치? 농민들의 춤 사회인 거야. 그치? 농민들의 어떤 춤인데, 이 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농민의 어떤 저항의식, 막 적극적인 저항이라기보다는 섭섭함과 답답함과 울분을 표출하는 그런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역시 한과 그 다음에 분노를 표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농민들이 이런 현실, 피폐하고 몰락해가는 농촌 현실, 소외되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건 없잖아.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건 없잖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런 현실 속에서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 흥으로 달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이 흥으로 분노를 달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에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드거나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한 체념, 또 자조, 내가 춤추는 것밖에 할 수가 없구나, 스스로를 비웃는 자조, 그 다음에 냉소적인 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어떤 냉소적인 그런 태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마지막에 농무, 춤을 추는 그런 부분, 어깨를 흔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농민의 어떤 소극적인 저항의식, 그 다음에 한과 분노의 표출이라고 하는 거,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내가 춤추고 신명을 내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구나라는 체념적이고 자조적이고 또 냉소적인 그런 태도가 드러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기 전에, 자, 62페이지의 주제 정리하겠습니다. 산업화 시기 몰락한 농민의, 농촌의 그런 현실과 그런 사람들의 한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3쪽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면은,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는데요.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치? 자, 공간의 이동에 따라 고조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고, 1번 단정적인 어조 아닙니다. 단정적인 어조는 거의 평서형의 종결어미로 끝나야 되는 거거든. 뭐 해야 한다, 뭐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낄낄 대는구나, 그 다음에 불거나 흔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단정적인 어조라고 볼 수는 없고요. 3번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아니지. 4번 절제된 표현을 통해. 이 작품은 절제된 표현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직설적인,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해서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지, 절제하고 있는 시는 아닙니다. 5번 구체적인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청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2번 볼게요.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기억. 공연을 마치고 난 상황과 소외된 농촌의 현실이 쓸쓸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 거지. 그치? 텅 빈 운동장에서 쓸쓸함과 허무와 공허함과 어떤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쵸? 니은 농민들의 부정적인 현실 인식과 울분이 직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너무나도 맞는 선택지고요. 답답하다, 또 원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치? 디귿이 장거리인데 농무에 대한 반응이 이전과 달라진 농촌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돼 있어. 따라 붙는 건 누군 거야? 쪼무레기들과 처녀애들 밖에 없는 거야. 그치? 이 말을 통해서 이전에는 조금 달랐을 거다. 이전에는 농촌이 소외되고 몰락하기 이전에는 젊은 남자나 또는 젊은 청년들도 같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공감대가 형성됐을 건데 지금은 쪼무레기들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는 이전과 달라진 농촌 현실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4번 쇄전인데 농촌의 부정적인 현실에 한탄하면서도 농민들이 농무를 추는 것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세전을 거쳐서 도주장으로 온다. 지금 세전까지 계속 농무를 치고 있는 거거든. 깽가리 들고 장거리부터 소주집 나와서 장거리부터 해서 계속 깽가리 치면서 오고 있는 거거든. 농무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선택지 도수장인데요. 농무가 최고조에 이르는 거 맞습니다. 그쵸? 점점 신명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르며 농민들의 한과 울분이 가라앉고 있다. 얘들아, 지금 신명이 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명이 나는 건 점점 신명이 올라오는 건 울분과 서름과 한의 정서도 더 커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명도 더 많이 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3번 문제로 내려갈게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건데 1번 초라한 가설 무대와 텅 빈 운동장은 몰락한 농촌 현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부정적 농촌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꺽정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농민을 착취했던 위정자들에 대한 저항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임꺽정이라고 본다면 이 임꺽정을 비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몰락해가는 농촌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3번 보면은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농민들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맞는 거다. 그쵸? 4번 농민들이 경험하는 신명은 농촌의 몰락으로 인해 느껴야 했던 울분과 한이 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치? 결국 이 신명이라고 하는 거는 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농민들의 한 또 농민들의 울분, 서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5번 날라리를 불거나 어깨를 흔들거나 에서 몰락한 농촌 현실을 여기 이겨내려는 농민들의 낙천적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는 부정적인 현실, 농촌에 몰락하는 그 현실을 이겨내려는 극복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아예 틀린 거야. 극복 의지는 아예 드러나지 않습니다. 알겠죠?